가까이 지속됐던 고창과 부안의 해상 경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일부 고창군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지켜본 고창군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세부 내역을 확인한 뒤 해상풍력실증단지 관할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공소 주변 어민들은 이번 결정에 허탈감을 보였습니다. 정읍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다음 달 2일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정읍시는 공항버스가 중단되는 만큼 KTX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0년 가까이 계속됐던 고창군과 부안군 간 해상 경계가 헌법재판소 판결과 함께 최종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고창군이 주장하는 경계구역 의견에 손을 들어주면서 10년 가까이 계속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고창군과 부안군 간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해상 경계를 획정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부과처분 가운데 고창군 관할구역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등거리 중간선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선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경계를 정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경계를 이제 획정해주고 있는데요. 종래 선례에 따라서 이 사건도 처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서남해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고창군과 부안군 간 해상 경계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부안군은 해상풍력 사업이 시작되자 해당 위치에 대해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고창군은 주민들의 실효적 지배 지역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현장 검증에 나섰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풍력발전소라는 특이사항을 주요 판단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역에서는 특이하게 종래는 이제 바다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는 상황에서 했는데 여기는 특히 이제 풍력발전소라는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헌재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두 지역 간 갈등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헌재의 최종 선고 결정에 따라 8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창군의 해상자치권과 함께 해양수산 산업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 일부 무효임을 선고했는데요. 고창군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세부 자료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부안군과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실상 승리한 고창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고창군은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부과 처분 무효 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문에 따른 도면을 통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관할권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거리 중간 단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부안, 아래쪽은 남쪽이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전부 도면을, 백선 도면을 봐야만 저희들이 어디까지 고창군 경계고 또 어디까지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고창군은 이번 권한쟁의가 지역 어민들을 위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혹을 받고 있는 해상풍력 점 사용료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창군 지역 앞바다를 열고 어민들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권한쟁의를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 관련 허가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양수산과 관련 부서 협의해서 저희가
이득을 취할 것, 또 실리적으로 할 부분, 그쪽하고 해상 경계에 폭력단지 있어서 저희 어민들하고 상대해서 향후에 또 대응을 같이 해야 되겠죠. 헌재가 발표한 결정문과 도면 등은 2주 이후 도착할 예정. 연간 최대 2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 등 해상풍력 개발 이익까지 고창군이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고창군과 달리 부안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곰소 주변 어민들은 해상 경계가 고창군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 곰소항입니다. 곰소항은 고창군과 바다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됐던 두 지역 간 해상 경계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안군 어민들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이 갯골, 지금 고창에서는 갯골을 주장을 해서 지금 그 결정대로 결정이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해상 경계 구역은 물 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헌재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이미 헌재에서 결정난 사항 어디 항소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안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해상경계 TF팀까지 만들어 고창군과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등거리 중간선 원칙 예외 적용으로 부안군에 불리하게 해상경계가 설정되면서 후속안 마련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도해역은 등거리 중간선을 가지고 원칙을 적용을 했고, 또 우리 부안군이 요구한 곰소만 해역은 사실은 그 중간선 원칙을 A적으로 적용해서 그 결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좀 아쉬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안군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새로운 해상 경계에 대한 도면을 받은 후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 경계를 확정한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이 부안군에게 끼칠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2010년 11월 정부는 서남해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부안군과 고창군 간의 해상 경계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부안은 위도 앞바다 곰소만 해역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이야기했고, 고창은 90호 앞바다와 곰소만 갯벌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창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라 했죠. 그리고 상식과 형평에 맞는 판단을 기대하며 각 군의 주장은 팽팽했습니다. 특히나 헌재의 최종 선거 결정에 따라 두 지역의 해상권은 물론 해양수산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에 그만큼 모든 지역민의 관심은 집중됐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재는 사실상 고창군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 결정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 편익을 고려해 등거리 중간선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선언한 겁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듯 부안군 입장에선 부안군의 주장이 맞고 고창군 입장에선 고창군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즉, 모든 결정의 주민 100%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갈등과 불만의 최소화로 양보와 타협, 배려의 공동체 회복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운행이 다음 달 2일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정읍시는 최근 대법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정읍에서 KTX를 이용해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광명역에서 인천공항 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공항 운행버스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정읍에서 전주 혁신도시, 인천공항을 하루 6회 운행해왔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낚싯배를 운항한 60대 선장이 체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회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4.91톤급 어선 선장 69살 A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 20분경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남쪽 200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9%로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7시경 군산시 신시항에서 승객 7명을 태운 채 낚싯배를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부안군 부안읍과 계하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으로 속여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환경미화원을 사칭 사건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금품 요구 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인근 파출소나 군청 환경과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안군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근무자들은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요구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읍시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 반납 신청을 받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정읍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취소 신청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불은 봄철이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심이라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데요. 특히 최근 강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산불 방지 총력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산불 감시원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산불 감시원 48명이 지역을 나눠 등산로 일대를 사전에 살피고 관리합니다. 감시원 1명당 25만 제곱미터, 축구장 4개에 달하는 면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감시와 경계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강원도 그 고성 산불 이후에는 우리가 순찰을 훨씬 더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크게 눈을 뜨고 또 긴장을 하고. 인천 계양산과 천마산 일대에서 집중 관리하는 산불 취약 지역은 모두 15곳. 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 재빨리 산림청과 소방당국에 알립니다. 내가 있는 위치, 이 불날 위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봤으니까 보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가 불이 났구나 하고.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주민이 밭두렁을 태우려 낸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농가에서 불놓기를 할 때 반드시 산불 감시원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계양 지역 산림에 설치된 산불 감시 CCTV는 모두 5대. 내부에서는 여러 대의 모니터를 통해 현재 산 곳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를 기반으로 현장의 감시원들과 교신도 이어집니다.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연락 바랍니다. 작은 불씨도 자칫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전까지 가능한 그런 모니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연기 나는 그런 우회 요소가 있으면 현장을 바로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지고 조기에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봄철 산불 집중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강원도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화이팅! 멀리 정읍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상황에서도 많이 놀라고 정말 밤새 가슴을 졸였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잘 잡히고 했다고 하니까 힘내시고 마음 다 잡으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 어려운 일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멀리서 마음 보탭니다. 힘내세요. 저희 전라남도 여수 시민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피해를 입으셨지만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빨리 복구가 돼서 이렇게 예전에 그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강원도 도민 여러분, 그 하마에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터전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응원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시리에 빠지신 하재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희들처럼 굳건히 일어나십시오. 좋은 날이 있으실 겁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로 인해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으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도민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강원 도민들을 응원하고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실 겁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화마로 인한 강원 도민의 충격과 아픔이 치유되시기를 사만 자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잿더미로 변한 숲과 집, 화마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이 사라진 모습에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토요일 낮 최고 기온 19도로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봄꽃 감상하기 제격인 날씨니까요. 잠시 나오셔서 산책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아침과 저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한 차례의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곳곳에 돌풍과 우박을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일요일까지 변덕스러운 봄 날씨가 이어진 뒤 다음 주는 내내 날씨가 맑겠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심할 때일수록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체온 조절과 함께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